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미래가 보이고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아이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아이들을 상담해보고 부모님들을 상담해보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 보는 학원 원장한테 뭐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모든 마음을 다 명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보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감추었지만 아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이의 실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 아이로 갈수록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아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중요한 입시 기간이니까 N수도 내 아이의 냉정한 판단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아이 공부를 잘했는데, 실력이 있었는데, 수능을 못 봐서, 강남이어서, 탈대치를 안 해서, 우리 아이 입시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탈대치한 아이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이보다 못했던 그 탈대치한 아이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이 여기서 돈만 쓰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정시가 어디 쉬운가? 그 많은 재수생들을 다 뚫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탈대치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최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를 온전히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남 대치에서도 수능 최저를 잘 맞추지 못해서 대학을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이 아이 그 탈대치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간 친구보다 정말 수능을 잘 봤나요? 여기 키워드 1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보다 수능을 못 봤다면 그 아이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 아이가 탈대치를 해서 내신이 쉬운 학교에 가서 좋은 내신을 받고 최저를 마치고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아이가 그 아이보다 사실 중학교 때도 성적이 낮았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죠. 온전히 탈대치를 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있겠죠. 중경외시 정도의 대학은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탈대치해서 그 학교에서 전교권인데 중경외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강남에서 집도 있고 잘 살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 뭐 만약에 탈대치를 해서 거기서 전교권인데 스카이는 떨어지고 중경외시 대학을 갔다. 그 그냥 보낼 거예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내 아이를 물론 탈대치를 해서 정말 학군지가 아닌데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직윤호를 받았는데 걔가 고3 때 수능도 열심히 해서 의대 최저까지 맞춰서 대학을 잘 갔다. 뭐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또 그 아이의 복이고, 그렇게 학군지가 아니고 학원이 없는 곳에서 인과응과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만큼 실력을 냈다는 것도 그 아이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 내 아이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안 한다는 거죠. 내 아이 모의고사 점수는 정말 좋았는데 시대인재 서바이벌, 두각, 더프, 뭐 킬캠 그런 것들을 정말 100점을 맞을 정도로 잘했는데 수능은 망쳤다. 그럴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3월부터 시작된 모의고사에 우리 아이가 그 여러 번의 그 모의고사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본 그 모의고사의 점수의 하반과 실제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잘 본 거, 고득점이 아니라 하반과 내 아이의 실제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장밋빛 인생을 꾸기 때문에 하방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N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밋빛 꿈만 꿔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의 실제 속마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학원에 와서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학원에 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정말 돈만 내고 다닐 그런 아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와서 엄청난 요구를 해요. 이 아이 학원에 와서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아이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켜도 안 해요. 얘 정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아요. 부모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집에서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아이가 집에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집에서도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근데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요. 그럼 알 거 아니에요. 밖에서도 안 그런다는 거.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참 난감합니다. 부모님이 전화 상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다닐 학원이니까 아이랑 꼭 와서 학원도 한번 둘러보고 그러라고.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잠깐 앉아 있는 것도 못 견뎌요. 엄마 발로 차고 막 빨리 가자 그러고 막 핸드폰 보는데 미치고 막 그렇습니다. 어리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화 상담으로 했을 때 어머니가 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명체의 아이가 앉아 있어요. 보통은 처음 보는 것에면 긴장하고 신경 쓰고 그래서 체면이나 남의 눈치를 보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낯을 가립니다.
절대 낯을 가리는 아이의 행동은 아닌데. 너무 웃기죠? 내 아이의 체면 때문에, 내 아이의 어느 정도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은 거짓말로,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 저는 다 이해해요. 저도 부모로서. 근데 요즘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내 아이를 알고 있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잠깐 반짝해서 잘해도 내 아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내 아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훌륭한 아이로 크기가 어려워요. 왜? 올바른 길잡이를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안 그런다고 하면서 단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아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미래가 보이고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